심리치료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전문가가 내담자의 문제를 진단하고 고쳐주는 그런 모습을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치유의 힘이 사실은 전문가가 아니라 전적으로 나 자신 안에 있다면 어떨까요? 자, 오늘은 바로 그 가능성을 이야기한 칼 로저스의 혁명적인 접근법, 인간 중심 치료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느껴봤을 법한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그게 뭐냐면, 아, 이대로의 나로는 뭔가 부족한가? 하는 느낌.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압박감. 바로 이겁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뭐랄까 진짜 내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연기해야 한다고 느껴본 적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야 한다는 느낌을 정말 자주 받거든요. 인간 중심 치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가치의 조건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내 가치에 조건이 붙는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의 가치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외부의 기준에 달려있게 만드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규칙들 같은 거예요. 부모님이나 선생님 아니면 사회 전체가 정해놓은 기준들이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목소리가 생겨나죠. 착해야만, 성공해야만, 저 사람 기대에 부응해야만 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하고요. 자, 이렇게 가치의 조건에 맞춰서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자존감은 정말이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다른 사람 칭찬 한마디에 하늘을 날다가도 작은 비판 한마디에 그냥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점점 진짜 내가 누군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자, 바로 이 질문에 대해서 칼 로저스가 아주 혁명적인 해답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 중심 치료였죠. 인간 중심 치료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믿음은 사실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그건 바로 모든 사람 안에는 이미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자연스러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딱 맞는 환경만 주어진다면요. 비유하자면 씨앗이 있잖아요? 그 씨앗 안에 이미 싹을 틔우고 자라날 힘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할 일은 좋은 흙과 햇빛, 그리고 물을 주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이 치료법에서 상담사의 역할은 여러분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여러분이라는 씨앗이 스스로 싹을 틔우고 자라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정원사에 훨씬 가깝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치유의 힘은 이미 여러분 안에 있다고 믿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그 안전한 토양이라는 건 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그 씨앗이 잘 자랄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지금부터 설명드릴 인간 중심 치료의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조건에 들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진실성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상담사가 막 권위적이고 완벽한 전문가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내담자 앞에 진솔하고 솔직하게 서는 걸 의미해요. 꾸밈 없이 진짜 자기 모습 그대로요. 칼 로저스가 직접 이렇게 말했죠. 내가 관계 속에서 더 진실해질수록 그 관계는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인데요. 결국 치유라는 게 어떤 화려한 기술이나 기법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진솔한 만남,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진실성이라는 게 실제 상담에선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아버지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입원했는데 생계 때문에 의료계 직장에 나가야만 하는 내담자가 있었어요. 딜레마죠. 이때 상담사는 그러면 안 되죠 라고 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위험이 될까봐 걱정되는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하지만 동시에 돈 때문에 불안해하는 내담자의 마음도 충분히 인정해줬죠. 바로 이 솔직함 덕분에 둘은 서로를 비난하는 대신 함께 해결책을 찾아 나설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핵심 조건, 바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입니다.
이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내면화했던 그 가치의 조건에 대한 아주 강력한 해독제 같은 거예요. 내담자가 어떤 감정을 털어놓든 어떤 생각을 말하든 심지어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던 간에 그 어떤 것에도 조건을 달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해주는 태도. 그게 바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시작돼요. 살면서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완전한 수용을 다른 사람에게서 경험하잖아요. 그럼 비로소 우리 스스로도 자기 자신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뭘 잘해야만 가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냥 나 자체로도 괜찮구나. 이렇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바로 공감적 이해입니다. 여기서 공감은 그냥 힘드시겠어요 하고 동정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담자의 신발을 신고 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내 기준이나 판단은 잠시 내려놓고 그 사람이 느끼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함께 느끼고 이해하려는 노력. 바로 그겁니다. 칼 로저스의 딸이자 역시 심리학자였던 나탈리 로저스가 이 공감의 힘을 한마디로 정말 멋지게 요약했는데요. 내담자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험은 어떤 대단한 조언이나 분석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지금 내 마음을 깊이 알아주고 있구나 하는 바로 그 느낌 자체라는 겁니다. 자, 이론적인 이야기는 이쯤 하고요. 이제 실제 인간중심 치료 상담실안은 어떤 풍경일지 그 문을 한번 살짝 열어볼까요?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담실과는 분위기가 좀 다를 거예요. 여기서는 상담사가 대화를 막 이끌어가지 않아요. 대화의 운전대는 전적으로 내담자인 여러분이 잡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의 삶에 대한 전문가는 상담사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심지어 대화 중간에 흐르는 어색한 침묵마저도요, 여기서는 재촉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면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으로 존중해 줍니다. 이런 인간중심 치료의 철학에서 발견한 기법 중 하나가 동기 강화 상담인데요. 이건 내담자의 말 속에 숨어있는 두 가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정말 이젠 좀 바뀌어야 해 라고 말하는 변화 언어가 있고요. 또 동시에 알긴 아는데 지금은 너무 힘들어 라고 말하는 유지 언어가 있죠. 상담자는 이 두 가지 마음을 다그치거나 판단하지 않고 모두 존중해주면서 내담자 스스로 변화하고 싶은 마음을 발견하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부드럽고 어떻게 보면 내담자한테 모든 걸 맡기는 것 같은 접근법이 과연 진짜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여기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1.2.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할까요? 그냥 평범한 숫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게 바로 인간 중심 치료가 실제로 얼마나 강력한 변화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연구 결과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의미가 바로 와닿으실 겁니다. 오른쪽의 통제 집단, 즉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은 그룹의 변화 효과가 0.2로 아주 미미했던 것에 비해서 인간중심 치료를 받은 그룹은 효과 크기가 무려 1.2에 달합니다. 거의 6배 차이죠. 이건 그냥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수준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측정된 정말 압도적인 변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인간중심 치료가 요즘 가장 널리 쓰이고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 중 하나인 인지행동치료 CBT 있잖아요. 그 CBT와 비교했을 때도 우울증 치료에 있어서는 거의 동등한 효과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부드러운 접근법이 결코 약하거나 효과가 덜한 접근법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결국 모든 이야기는 칼 로저스가 했던 이 말로 다시 돌아옵니다. 관계 속에서 보여주는 나의 솔직하고 진실한 모습, 그리고 상대방을 어떤 조건도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마지막으로 그 사람의 눈을 통해 그의 세상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 바로 이 세 가지, 진실성,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 그리고 공감적 이해가 한자리에서 만날 때 비로소 진짜 치유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누군가에게 온전히 그리고 깊이 있게 이해받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그 경험이 여러분에게 어떤 힘을 주었나요? 깊이 이해받는다는 것, 그 힘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